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대한민국의 나랏빛 좀 걱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아마 머지않아 국가가 부도날 지경입니다. 가정이나 뭐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부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국가재정법에 의한 재정준칙까지, 국가재정법은 있는데 국가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런 준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21대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2대는 국가 살림에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다 세금 내가지고 자기들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 국민들한테 거두어들인 세금 가지고 자기들 월급 받는데 열심히 일해야지요. 그런데 여야가 말이죠, 정쟁만 하고 있으니 이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초고령사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저출산 아닙니까? 이제 뭐 심지어 그 출산율이 뭐 0.6명까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저출산과 이제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요 생산 인구,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갈수록 떨어져요. 그러면 생산성 확보가 안 되지요. 노동력이 감소돼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의 노동 인력을 들여오지 않으면 생산성이 자꾸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지출은 계속되고요. 국세 수입은 줄어들고 또 지방세 수입도 줄어든다면 앞으로 20년 뒤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한 2045년 되겠죠. 20년 뒤에는 정부 부채가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이 GDP 아닙니까? GDP를 넘어설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블룸버그라고 들어보셨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BI가 우리나라 정부 재정의 취약성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부채 GDP 대비에 5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45년도에는 21년이 남았죠. 20년에 100%가 육박하고 2050년도에는 GDP 대비 부채가 120%에 기록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이죠. IMF도 지난달 보고서에 보면 한국의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GA 그러니까 G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부채 비율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하고요, 고령사회로 노동력과 생산성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자꾸 갈수록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도 예산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가재정,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수가 적게 걸치거든요. 해마다 국가 예산은 늘어나는데 세수가 적게 그치니까 계속
마이너스 아닙니까?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반도체 산업도 육성해야 되지요. 또 뭡니까? R&D, 연구개발도 투자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부는 공적 자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뭐 연금도 들어가지요. 또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입니다. 뭐 한국전력공사라든가 한국가스공사 다 적자 아닙니까? 예? 지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인상시켜야 돼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신학으로 인상을 시켜야 되는 해마다 조금씩. 한꺼번에 그냥 인상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말이죠. 인상시켜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인상을 안 시키다 보니까 누적돼 가지고 지금 계속 적자 아닙니까? 응? 그러니 결과적으로 정부도 이제 국가 재정을 긴축 재정하지 않고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 부도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997년도 우리나라 IMF를 겪었는데 그 이상으로 크나큰 화를 부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때가 왔어요. 여야가 맨날 정쟁으로만 싸울 게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정치가 잘 됐으면 경제성장이 더 앞섰을 거예요. 허구한 날 말이요. 정쟁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발전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대의기관이 뭐 해야 돼요? 국민들이 뽑아주는 그런 의원들이 국가 문제, 지역 문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문제에 잘못된 거를 해결하라고 만들어준 기관 아니에요. 네? 연구하고 말이죠. 공부하고 또 전문가 데리다가 세미나도 하고 말이죠. 이런 거에서 국가를 좀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서로 여야가 말이지요. 포퓰리즘 정책을 쓰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갈 돈은 얼마가 많습니까? 그런 공약을 남발해가지고요. 그런 공약들 다 거둬들여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뭐 했어요? 국회가 열리자마자 뭐 처분적 법률로 밀어붙이겠다. 그래가지고 13조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1인당 모두 1인당 25만 원씩 준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응? 국민들 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나부터도 준다면 좋아요. 그러나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이 13조 원인데 국가 재정이 지금 마이너스고 적자인데 13조씩을 1인당 25만 원씩 준다? 뭐라고 그래요? 뭐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이거 줘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국민 절반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중에 13조를 풀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물가가 더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좀 이렇게 민생 회복지원금 주는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돼요. 이런 포퓰리즘 정책 갖고는 국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야 따지지 말고요. 지금 21대에서요. 국가 재정 준칙도 마련하지 못했어요. 1인당 25만 원씩 뭐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22대 국회가 이제 5월 말일 날 열리는데요. 민생 현안 문제부터 국가 살림살이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요 106개 국가가 재정 준칙을 도입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재정 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국가 예산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말이죠. 악법만 만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부가 좋은 법안들을 마련해도 거대 야당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법안들을 만들어낼 수 없고 거대 야당에서는 악법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국민 전체가 이렇게 피곤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번 22대 총선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로 국민의힘이 당선될 사람이 61명이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됐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투쟁만 할 거 아니에요. 국가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서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수사를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정선거 수사해야 되지 않나요? 본질적인 걸 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사법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자유민주주의 침몰입니다.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공산국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으로 도약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22대 국회에 입성하시는 의원님들 국가 살림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재정 준칙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